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리 가격과 LS 에코너지의 차트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업과 이 구리 가격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JP 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풍력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인 이 반도체, 2차 전지, 풍력 등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죠. 근데 히토류 생산의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시대 때는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든 때는 이 관세 부과하는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그에 맞서서 이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광산업체와 대규모 히토류 산업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의존도에 탈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작년 7월부터 LS 에코에너지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이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살펴보자면 기존 사업 같은 경우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공장을 세우고 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이 전도체이다 보니까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이 구리 가격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인데요.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하게 되는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S 에코이너지 주가도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었는데 고점 부근과 거의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리 가격 어떻게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 공급량이 사실상 거의 적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사실상 적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엿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구리 생산량이 적냐라고 해본다면은 이게 구리 광산인데요. 구리 광산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1.2%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처럼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고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LS 에코에너지도 이 구리 가격에 맞춰서 다시금 상승의 모멘텀을 한 번 더 줄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흐름은 윗꼬리와 아랫꼬리 두 개 정도 달린 모양새인데요. 지금 현재는 1.5% 정도 상승 중에 있죠.
고가 부근은 약 4%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모양새이고, 그리고 지금 하락 같은 경우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아랫꼬리가 달린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사실상 고가 대비 저가 이렇게 가격대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 레인지죠.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침 9시 2분에 JP모건 서울에서 2,700주를 매수했지만 10시 4분에 24,000주를 매도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흐름은 제가 4월 29일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4월 29일 날짜로 LS 에코에너지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4월 29일로 날짜를 설정을 했고요. 4월 29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26,000주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94만 주 매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LS 에코에너지의 상승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서울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JP모건 서울이 순매수 거래원 1순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서울에서 매도세가 나오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JP모건 서울에서 지금 6월 7일 이후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죠.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도세를 과연 누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7일 이후로 매도를 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6월 7일 이후로 매도, KB증권 6월 7일 이후로 매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CLS증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JP모건 서울의 매도세를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7일 이후로 거의 3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HSB 그리고 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1위, 2위, 5위, 6위 한 4개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외국인에서 좀 매도세가 좀 살짝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JP모건 서울의 이 매도세, 수급 동향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